특징은 제가 narrative, 이야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준비한 광고를 잠깐 같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여자라서 너무 행복해요. 예, 어느 냉장고에 좀 오래된 광고인데요. 이 광고를 보시면 여자라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냉장고가 얼마나 음식을 차게 보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냉장고 광고를 저렇게 하지? 그랬던 거예요. 모름지기 냉장고 광고면 칸칸이 냉기가 팍팍팍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육각수가 쫙 뭐 절전은 2배로 뭐 이렇게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 광고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아한 음악과 냉장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자라서 행복하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광고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현대의 모든 광고는, 모든 광고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광고들은 이처럼 자기가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장점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이 제품은 예컨대 무슨 초콜릿 우유는 사랑이다. 또는 무슨 이 자동차는 남자의 성공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으로 모든 특징을 설명하는 것을 대신합니다. 이런 광고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대에 있어서 제품들은 단지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가 주로 해야 하는 기능은 음식을 차갑게 보관해 주는 것이죠. 오래 얼려주는 것인데 우리가 냉장고를 차갑고 얼려서 보관하는 데에만 치중을 한다면 사실 냉장고에 요즘처럼 막 무슨 보석을 박을 필요도 없고 꽃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겠죠. 업소용 냉장고 큰 거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어느 주부도 집에 업소용 냉장고를 갖다 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이고 그렇게 표현이 가능하려면 마케터들은 그 제품에 이야기를 담아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마케팅 활동은 물건을 열심히 파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차가운 공산품에 따뜻한 인간의 이야기를 입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얘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얘기를 갖는다는 것은 제품이 더 이상 어떤 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상징이자 하나의 기호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기호요, 또 그 기호와 기표가 관계가 없을 때 그걸 우리가 상징이라고 보통 하는데 어떤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커피를 그냥 자판기에서 이렇게 뽑아 먹으면 급하게 먹는 것이지만 커피 전문점에 가서 거품은 어떻게 해주시고요, 계피는 뭘 뿌려주시고요, 어떻게 갈아주시고요, 어떤 사이즈로 주시고요 이렇게 까다롭게 주문해서 먹으면 굉장히 취향이 세련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제품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우리가 제품의 상징을 이렇게 또는 이야기를 자꾸 덧붙이는 것은 거기에는 끝이 없기,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능만 소비한다고 하면 아무 커피나 마시면 되지만 내가 얼마나 세련되고 취향 있는 사람인가 하는 내 이야기를 이 커피잔에 담아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비싼 커피를 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컬트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다 그 제품마다 강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마케팅은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고 해서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소비자들에게 들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를 보시면 어떻게든 내 제품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고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좀 더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 소비자들은 광고를 볼 때는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요. 저건 광고니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야기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이야기들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이라든지 컬트 제품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결국 소비자가 그 제품에서 느끼는 이야기를 얼마나 진실되게 받아들이는가 하는데 아주 성공적이었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컬트 제품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이지요. 사실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제 세계 속에서 거의 컬트의 반열에 오를 그런 제품들이 이제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품들이 수출 시장에 나가서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점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세계의 인류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가진 제품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것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풍부하고 재미있고 어떤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잘 개발하고 우리 공산품에 그런 이야기들을 잘 덧붙이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나 우리 수출품들이 살아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마지막은 E로 끝나는 단어인데요. 엘레강스입니다. 우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할 때 흔히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는데요. 잠깐 보시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배시먼 아피 프리네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그림이 조금 야하죠. 저기 지금 이렇게 누드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여성이 이름이 이제 프리네입니다. 프리네가 신성모독 이 죄를 지었다는 죄목으로 재판정에 서게 됐대요. 그리고 지금 저 옷을 확 벗기는 사람이 그 당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변호사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변호사가 이 배심원들 앞에서 어떻게 프리네를 변론을 했느냐면, 우리 프리네가요, 당시 사실 그 당시 거기 있지도 않았거든요. 뭐 이렇게 변명한 것이 아니라 입고 있던 옷을 확 벗기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아름다움은 거의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이 내린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죄를 지었을 리 있느냐. 이렇게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변론인데 그날의 판결은 저 아름다움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성모독을 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무죄.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그죠? 예쁘다고 무죄라니요. 우리 요즘 그 미스 코리아 대회 보면 전 어릴 때 항상 궁금했는데 1등이 예쁜 여자를 뽑는 대회인데 왜 1등이 미가 아니고 미는 3등일까? 그죠? 진이 1등이고 선이 2등이잖아요. 전 어릴 때 참 신기했는데 옛날에는 미가 그래도 아름다운 여자를 뽑는 것이 그 단지 표피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진실함이라든지 선함이라든지 이런 게 더 우선하는 것이다. 아마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외면적인 아름다움 또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포괄해서 어떤 제품이나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적인 요소, 아름다움의 요소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실의 문제, 기능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진 세상이 됐다는 거지요. 실제로 요즘 특히 디자인이 중요한 패션이나 전자제품 이런 곳에서는 아름답지 않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옷장에서 옷 고를 때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야, 난 옷이 많아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죠? 왜냐하면 옷장에 옷은 많지만 입을 옷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왜 입을 옷이 없죠? 예쁜 옷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옷이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교복 입거나 똑같은 제복 입듯이 전 국민이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옷장에 옷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이 패션 산업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디자인을 통해서 그 인간을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옷이 아무리 많아도 또 시즌이 지나면 새로운 옷을 사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질 리포베스키라는 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현대에는 모든 산업이